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5부 강대강 대치, 대간들의 반격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이 즉위초에 벌어진 각종 논쟁들, 어쨌든 이 논쟁들에 대해서는 연산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자 대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금상께서는 서남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기질이 다르다. 연산하는 정말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죠. 거기다가 자기만의 주관도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된다면은, 즉, 우리가 혹시라도 초반에 기선제압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가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태종이나 세조 같은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면서, 대간들은 이제 거의 형식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경연도 잘 안 하고, 그런 이제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정말 이제 살림 세력이 공들여서 만들어놨던 이 공치천하라는 그 체제, 이 시스템의 결실이 더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자 대간들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초장부터 이거 기세를 찍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간들은 다시금 새 임금을 길들이기 위한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뭔가 좀 건수가 필요하긴 했는데 그 건수가 조만간 나와요. 이게 뭐였냐? 시의적절하게 발표한 그 건수는 이거였습니다. 성종이 승하고 난 다음에 졸곡, 그러니까 상복을 벗을 때까지요. 보통 한 3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선왕을 추모하면서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이제 잘못하다가 추문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혹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당시 연산의 외숙부였던 윤탕로가 기생과 놀아나다가 그만 걸린 바람에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산은 윤탕로를 그냥 사면을 시켜주라고 명을 내렸던 거예요. 당연히 대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기회는 찬스는 기회죠. 자, 아무튼 이 윤탕로에 대한 사면이 떨어지게 되자 사원부가 앞장서서 사면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나서게 됩니다. 왕이 사원부에다 명령을 내렸는데 사면을 시키라고 사원부가 이걸 거부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옛날에 그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왔던 뭐 고려시대 뭐 3사의 기능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봉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왕이 명령을 보내면은 그거를 갖다가 다시 뚜껑을 닫아가지고 돌려보낸다. 거의 뭐 이제 그런 행동을 사원부가 하는 셈인데 자, 연산은 사원부가 이렇게 반발을 하자 아니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데 신하가 이거 안 받으면 불충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는 직업이 대간입니다. 대간은 원래 임금과 옳고 그름을 다투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고 그래서 저희들의 소신에 따라서 반대를 표하는 겁니다. 하고서 그렇게 맞서게 되었죠. 자, 여기서 얼마나 이제 왕하고 대간들 사이에서 기싸움이 벌어지냐면은 사원부가 왕명을 받기를 거부를 하자 격분한 연산은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까라면 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확실히 성종하고는 좀 많이 다른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랍게도 사원부가 벼랑 끝 전술을 구사를 해요. 계속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왕명을 내리고 거부하고 내리고 거부하고 무려 몇 번을 하게 되냐면은 4번. 정말 대단하죠. 4번에 걸쳐가지고 왕명을 내리고 거부하고 내리고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드디어 4번 정도 하니까 이제 연산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래도 나중에 연산군의 모습을 놓고 생각해보면 많이 참았죠. 자, 완전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연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즉시 저 사원부 관원들 전원 다 직위 해제시키고 의군부로 보내가지고 국문을 받게 해라. 도대체 무슨 똥배짱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그 연유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뭐 이제 연유를 알아내라는 거지. 사실은 이제 국무장 가서 좀 한 바퀴 코스 돌려가지고 고생 좀 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연산이 내린 이 초유의 명령. 그러니까 대간을 갖다 다 직위해제시키고 국문장에 보낸다. 그야말로 초유의 명령이었죠. 이 명령에
온 조정의 신하들은 놀라서 뜯어 말리기 바빴어요. 자, 이때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어떤 논리를 펼쳤냐면은 선왕의 시절에는 이렇게 대간이 간언을 한 일 가지고서 처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 처벌을 하시게 되면은 언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폭군 소리를 들으십니다. 역사에 또 안 좋게 기록될 게 뻔한데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뜯어 말려요. 그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사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사원부 관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간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임금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즉 윗사람을 능멸했기 때문에. 이게 연산이 진짜 시종일관 한 얘기입니다. 능멸하는 풍습, 바로 능상이죠, 그죠? 내가 이것 뜯어고치려고 그러는 거다 하면서 이것은 언론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고치려는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조정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분위기가 팽팽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연산도 이런 거 보면은 완전 막가파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의외로 이런 정치적인 감각이나 수완이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연산이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 자, 예상보다 반발이 만만치 않자 연산은 이제 우회 작전을 실시를 하는데요. 그게 뭐였냐? 일단 정승급 대신들을 불러요. 내 편을 차근차근 만들어두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승급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왕이 명령을 했으면은 이게 들어야지. 네 번이나 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나를 도대체 얼마나 무시하면은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면서 막 성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정승들은 다 이제 눈치를 봐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대간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주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한 사람만 입을 열어서 연산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사신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실 분이고 자주 나오실 분이에요. 자, 노사신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맞습니다. 요사이 대간들은 너무 이기려고만 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이기려고만 드는 이 잘못된 습성 때문에 요 근래의 패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넌지시 연산의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대간들이 이제 표적을 바꿔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하고 이거 계속 줄다리기 해가지고 게임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이때 당시 이제 대간들도 작전을 바꿔가지고 왕 말고 왕의 편을 드는 신하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나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의 편을 드는 신하들을 다 찍어 누른다면은 결국 왕의 편을 드는 신하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좀 고립된 상태가 되니까요. 왕이 결국 우리한테 굴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사신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노사신은 대간들한테 그야말로 욕바지 공공이 적이 돼버리죠. 대간들은요 노사신이야말로 대간을 없애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그야말로 천하의 대가중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자하고 같이 조정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초강수를 둬요. 전원 다 사직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사직을 대간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건 진짜 초강수거든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 앞에 단계들이 또 있어요. 뭐 할 거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안 가면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바로 한 방에 써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연산은 연산대로 또 이렇게 맞대응을 해요. 아니, 내가 물어봐서 그냥 대답을 한 것 뿐인데, 그럼 내가 묻는 말에서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노사신은 잘못한 게 없다. 그냥 내가 물어본 말에 대답을 했을 뿐이다. 이걸 가지고 간사하다 어쩌다 한다면은,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무고한 사람에게 악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연산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대간들은 이 벼랑끝 전술을 실행에 옮깁니다. 일제히 사직을 하는 것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연산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간들에게 복직 명령을 해요. 알았어, 니들이 무슨 말 한지는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직을 명령했는데 대간들이 말하는 건 안 들어줘요. 그런데 니들이 말하는 거는 안 들어줄 거야. 대신에 돌아는 와. 그래서 노사시는 처벌하진 않겠지만 돌아는 와라 하고서 이제 복직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랬더니 대간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냐. 일단 복직을 해요. 일단 복직을 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또 사직상소를 내버립니다.
이러면서 연산군 제2 초기에 한동안 대관들이 사직상소 올리고 왕이 복직명령 내리고 그러면 복직했다가 다시 사직상소 내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게 되면서 양자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벼랑 끝 전술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연산군 제2 초반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 동력이 여기에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바로 그런 점이죠. 단순히 왕권과 신권 사이의 대결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과도한 서로 간의 줄다리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줄다리기 때문에 다른 이제 처리해야 될 시급한 안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국정 동력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계속 낭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종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불만은 있어도 대관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들어줬던 것 같은데 연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얘들을 찍어 누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연산군은 확실히 부왕인 성종과는 다른 스타일이 군주이고 연산군의 방식도 뭐 마냥 틀리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만의 이제 정치 색깔을 잘 꾸며가지고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한다면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연산은 그쪽 방향으로 또 가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불똥이 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훈구 대신들이에요. 그래서 훈구 대신들 처지가 정말 참 딱하게 되는데 자, 그럼 그때 당시 훈구 대신들은 얼마나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